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사랑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가?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설렘, 행복, 기대? 많은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긴 한데 너무 불안해요. 상대가 연락이 뜸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사랑하면 더 불안해지는 건 왜일까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계속 걱정돼요. 관계에서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의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 건강한 감정적 자립으로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아주 깊고 촘촘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감정적 의존이란 무엇인가? 감정적 의존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의 안정과 자존감의 유지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는 상태, 즉 내가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대의 태도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관계가 조금만 흔들리면 삶 전체가 쑥 빠져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분명 기쁜데 그 기쁨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쉽게 무너질 것 같고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감정적 의존의 핵심은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 감정적 의존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감정적 의존은 특정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 애착, 성장 환경에 따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상대의 기분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상대가 조금만 태도가 달라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식은 거 아닌가?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 감정은 지금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충분히 안정감을 받지 못했을 때 몸에 각인된 반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다. 감정적 의존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어지고 관계가 위태롭다는 상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은 사랑의 문제 이전에 자기 자신과 친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갈등에도 과도하게 무너진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자체보다 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 는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거나 아예 갈등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나 없이도 잘 지낼까 봐 불안해진다. 상대가 혼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은가?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 감정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 상대에게서만 확인될 때 생깁니다. 상대의 문제까지 내 책임처럼 느껴진다. 상대가 화가 나면 내가 잘못했나?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상대가 침착하지 못하면 내가 달래줘야 하나? 감정적 의존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경계가 흐려져 있습니다. 이별을 생각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느낌. 감정적 의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 감정적 의존은 왜 생기는가? 감정적 의존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안정감 부족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감정이 들쭉날쭉하거나 관심과 무관심이 반복되거나 비난을 먼저 받았거나 칭찬과 애정이 조건적이었거나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았거나 오래 혼자 버텨야 했거나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나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감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 구조가 어른이 되어서 애착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즉, 감정적 의존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오면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감정적 의존의 핵심 착각들. 감정적 의존이 깊을수록 몇 가지 뚜렷한 착각이 생깁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빈자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더 많이 줘야 한다. 많이 준다고 관계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상대가 멀어지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상대의 거리두기에는 상대의 심리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그걸 전부 내 문제로 가져오는 건 의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버티면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의존 구조는 버티는 과정에서 더 강화됩니다.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6단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단순히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천천히 연습하고 무의식의 패턴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1단계 내 감정은 상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불안, 공허, 외로움, 공포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내면의 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의존의 구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 불안과 욕구를 구분하기. 불안은 감정이고 욕구는 방향입니다. 불안 왜 연락이 없지? 욕구 나는 안정적으로 소통되는 관계가 필요하다. 불안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욕구 나는 안정적인 사랑을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 의존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3단계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기. 감정적 의존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자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통을 참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산책, 글쓰기, 자기 관찰, 혼자 커피 마시기, 좋아하는 것 혼자 해보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4단계 경계선 연습하기. 감정적 의존은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은 괜찮아도 거절하기. 혼란스러운 요구에는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하기. 내 감정은 상대보다 먼저 보기. 상대의 감정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5단계 내가 나를 돌보는 루틴 만들기. 감정적 의존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돌봄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깊어질수록 의존은 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기본적인 생활 패턴, 건강을 위한 루틴,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나 취미, 안정감을 주는 공간 관리, 내 삶이 차오르는 경험이 반복되면 상대에게서 얻는 안정감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6단계 과거의 빈자리와 마주하기. 감정적 의존의 본질은 어린 시절의 안정감 결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을까 봐 늘 공포를 느낍니다. 이 빈자리를 무시하면 의존은 계속됩니다. 이 빈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가 채워주기 시작할 때 의존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6.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난 이후 나타나는 변화. 감정적 의존을 벗어나면 여러분의 삶과 사랑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갑니다. 변화 사랑이 편안해진다. 설렘 대신 안정이 찾아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조율하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변화 불안이 줄어든다. 상대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 관계의 중심이 바뀐다. 상대가 날 사랑하나? 에서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어떤 사람인가? 로 관계의 초점이 전환됩니다. 변화 이별이 두렵지 않다. 상대가 떠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변화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의존이 사라지면 사랑은 더 건강하고 성숙한 형태로 자라납니다. 마무리 엔드 다음 영상 예고. 오늘은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사랑보다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가? 라는 주제를 아주 깊게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서 느끼는 불안, 떠날까봐 두려운 감정, 상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부족함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흔적이고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성숙한 사랑의 조건 친밀함과 자유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답답해지고 어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지. 자유와 친밀함을 동시에 갖는 사랑의 구조. 성숙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들. 이제 여러분의 관계가 의존에서 성숙한 친밀함으로 넘어갈 단계입니다.